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세계적인 경제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트럼프나 해리스나 어느 누가 됐어도 우리나라에 타격이 없지는 않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 많은 피동적 결점이 있는 존속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수출 경기는 좋다 하더라도 내수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건설에도 침체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에도 연달아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 현재 은퇴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동산은 곧 자신이 평생 일구어낸 하나뿐인 자산이자 마지막 하나 남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남은 자산이 이제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올리는 등 아파트를 더 이상 투자의 개념에서 빠뜨리도록 현 정부와 차세대 정부에서 같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안정적인 노후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몇 가지 늘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물가를 받쳐줄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 답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유병장수하게 될 나의 노후에 형제, 자식,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노후 준비를 가장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왜 농지연금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확실한 답인지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통해 연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12년째 제도를 만들어 진행 중입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고 2년 이상 농지를 보유했으면 간단한 개인 조건은 완성입니다. 영농 기간을 채우든 농지를 빌려서든 매입이나 경매를 통해서 보유 기간을 채우는 것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떤 농지여야 하는가? 바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면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목은 전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 300평 이상의 농지입니다. 그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아무리 5년 이상 농지를 지었다고 한들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으로서 제외되는 농지는 권리적으로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유도 부부 공동 소유 또는 무조건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형제나 제3자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에 불가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맹지라고 해서 불가한 게 아닌 농기계가 다니기 어려운 곳이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불가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의 별표로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농지와의 거리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내의 거리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많은 가입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사항인데 본래 공시지가로만 평가하여 지급되다 보니 감정평가 금액보다 상당히 낮아 연금으로 쓸 가치가 없을 정도의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활용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의 90% 사항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비교적 공시가보다 감평가가 높은 농지가 많이 있었으면서 그런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딱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들 하는 농지연금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야기를 드리자면 농지연금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부에서 연금 상품을 보증해 준다는 것과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농지를 담보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업을 하기 전에 6년에서 7년가량 보험업을 했을 때 연금 상품을 많은 고객들에게 안내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것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이 회사 믿을 만한가요? 연금 받고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겠죠? 황당무계한 질문 같지만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더 지급률이 좋고 자금 사정상 안전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선 농지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보다 안정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금으로 담보 잡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상품의 모양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납부해서 현금을 회사가 운영하도록 맡긴 다음에 연금을 받고 싶은 시기에 연금을 받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받은 현금의 투자 운용이 잘 이루어져도 결국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힘든 구조이다 보니 지금 납입하고 있는 연금 보험료보다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의 가치가 훨씬 적다라는 것을 연금 받을 때인 노인이 다 돼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맡긴 담보의 가치가 보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 담보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도 되는 이중 구조의 상품이 노후에 정말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런 이중 구조의 연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든 농지가 그렇진 않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의 농지에선 농지연금을 개시한다면 일반적인 연금보다 준비하는 시간도 짧으며 또 같은 금액 대비 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농지연금이 일반 연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가장 크게는 앞서 말한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 준비에 필요한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저도 보험사를 다닐 때 3억씩 거치하는 상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연금 상품에 크게 가입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상품 자체가 3억씩 거치할 수 있는 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씩 6개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5년을 거치한 후 60세에 종신형으로 개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겨우 월에 18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현금 3억으로 9억짜리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9억의 감정평가 가치가 있는 농지는 평생 월 300만 원의 연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월 300만 원 받는 이 연금도 현금이기 때문에 물가는 올랐고 월 3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농지의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 있을 때 해당 농지에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처분하고 농지를 팔면 됩니다. 팔고 남은 것이 지금까지 받은 농지연금 액수보다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금으로도 투자 수익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오로지 농지연금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주택연금도 있겠지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기에 토지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에도 농지연금으로 쓸 만한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낙찰받았습니다. 3억 정도 감정평가를 받은 농지를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아왔고, 이렇게 비슷한 농지를 두 개만 더 구하면 9억의 농지를 3억도 안 되는 준비금으로 노후를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장에 필요해서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당장 60세라면 제 자산으로 현금 운용도 가능하며 자산의 투자 규모도 늘리게 할 만한 것을 구하게 된 셈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퇴직자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단추인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직면할 분들은 과연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몇 채나 있고 아파트가 많다 해도 현금이 확실히 돌지 않으면 그 역시 노후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토지로 자산을 분배하시고 리스크를 낮추시면서 수익을 실현시켜야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본인의 인생의 제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하는 토지들은 제가 당장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구한 농지이며 정말 저렴하게 구한 농지이지만 구독자분들 중에 연락 주신 분들 중 가장 정말 노후에 절실히 필요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진 않아도 계속해서 낙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나 기회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